이제 우리 91쪽에 유형 10번부터 이제 연립방정식. 우리 중학교 2할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수학에서는 연립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얘네는 다 줄어서 한 3개 정도 나왔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그거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많이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100% 대입해서 풀면 돼. 여기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래. 그러면 위에 있는 식, 그래서 x는 해도 되고, 보통은 뭐 y는 해도 되고, 이거 넘기면 y는 x 플러스 1이네. 그래서 y 대신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5고, 2x의 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 2로 약분하고 1, 1, 2,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면 마일. 그 다음에 x가 여기 2일 때 y는 1넣으면 2. 이렇게 수수항이 2개 나오네. 그 2개를 곱한 값. 똑같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뭐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639 여기 2차 여기 2차 이렇게 둘 다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둘 다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너네는 다 없어졌어요. 이게 둘 다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형태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뭐만 하나 남았냐면 그냥 여기 어떤 식은 0, 삐리는 0 꼴이 있어. 이 꼴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게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꼴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수분해 하면 돼. 삐리는 0 꼴이 항상 인수분해가 돼. 걔를 인수분해하면 뭐 곱하기 뭐는 0이니까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에서 이게 1차식, 이게 1차식. 그럼 1차식이 2개 나오는 거니까 이 1차식하고 2차하고 연립 하나 하고, 이 1차식하고 요 2차하고 연립 하나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639 여기다가 위에 삐리는 0꼴 있잖아. x제곱 플러스 빼기 y제곱이 있고, 걔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요놈하고 밑에 있는 식 하나 연립하고 요놈하고 밑에 있는 식 하나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밑에다가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다음에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2x제곱, 이게 4. 그러면 x값이 또 2개 나오네. 4x의 제곱이 4니까 x제곱은 1, x제곱 1, x제곱 1이면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1이면 y가 1이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1 이거 하나.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x제곱, y 대신에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4 사라지고, x제곱이 4니까 x는 호랑 마이너스 루트 2. x가 루트 2면 y도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도 마이너스 루트 2. 똑같으니까 x가 y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이나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4개를 다 쓰려고 그러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사각형의 뭐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x 더하기 y의 뭐 제일 큰 값 또는 제일 작은 값 이런 것들을 뭐 구하라고 한다고, 숫자 하나로도 나오게.
다 그 내용이니까 해보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유형 12번.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크게 우리 교재 여기 소개되어 있는 세 가지만 남고 다 없어졌어. 다 없애줬어. 1차, 2차인 형태 하나, 그 다음에 2차, 2차인 형태 하나. 근데 2차, 2차인데 항상 여기 삐리는 연골이 있다고. 이 것볼은 인수분해해서 1차, 2차를 2개 만들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형 12번처럼 대칭식.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원래 식하고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13 xy 마유. 그럼 어째? 둘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고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 이런 거를 대칭식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대칭식은 합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합곱으로. 합하고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위에 있는 식이 합곱으로 나타내면 곱셈공식 변형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외워야겠네. 이렇게 합곱으로 나타내고, 합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치환을 해. 치환을. 보통 얘를 u로, 얘를 v로 많이 치환을 해. 그래서 u의 제곱 빼기 2v가 13 v가 마유. 이렇게 문자가 바뀌고, 이 두 개씩을 연립하는데 1차 2차잖아. 그러니까 1차를 100% 대입.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u 제곱 플러스 12가 13이니까 u 제곱이 1. u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u가 1이면, 즉 여기 더한 게 2면 x 더하기 y. u가 1이면 v는 지금 계속 마 6이네. 여기 x, y는 마 6이고, 또는 u가 즉 x 더하기 y가 마 1이면 x, y는 계속 마 6이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합하고 곱이 나온 거야. 보통은 이렇게 더해서 1, 곱해서 6이 되는 숫자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3이 6이잖아. 3이 6. 그러니까 얘는 x는 3, y는 마이너스 2 이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 3, y는 2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바로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합하고 곱, 즉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된다고. 곱 이렇게 합하고 곱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게 어떤 숫자, 이게 어떤 숫자,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을 여기다 쓰고 두 근의 곱을 여기다 써서 얘도 그냥 써보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 t제곱 마 t 마 6은 0에서 1, 1, 2, 3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면 근해공식 딱 넣으면 되네. 만약에 얘가 2만 되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여기가 2인 요런 2차 방정식을 근해공식으로 풀면 된다고. 보통은 근데 다 이렇게 그냥 합이 얼마 곱이 얼마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유형 10번, 11번, 12번 이렇게 3개의 연립 2차 방정식만 나왔으니까 풀이법들을 다 기억해서 1차, 2차면 100% 대입, 2차, 2차는 무조건 삐리는 연골이 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뭐 좀 대칭식 형태로 되어 있고, 대칭식은 합이나 곱으로 식을 표현한 다음에 합하고 곱으로 치환해서 푸는 거고, 그 치환하면 얘 아니면 얘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나온 해 이게 뭐 u가 1일 때 v는 마 6이고 u가 마이너스 1일 때 v는 마 6이고, 그럼 요거 하나가 다시 합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의 숫자로 나온다. 안 되면 x하고 y가 근인 새로운 t라는 문자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해공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 확인해 줄 것만 오늘 앞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푸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기는 푸는 거고 그다음 거기다 미정계수를 넣어놓고 이제 방정식의 활용 형태의 문제로 이제 바뀌는 형태 없어요. 자, x 빼기 y 이고 x이고 y제곱은 18. 1차 2차잖아. 1차 2차니까 100% 대입. y는 x 빼기 a 대입하면 x제곱 x 빼기 a의 제곱이 18이고 정리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마이너스 18은 0. 자, 얘를 풀면 아까 x 값이 2개 나왔다고 이렇게 2개 나왔으니까 x가 하나 2개가 나오고 x, y의 관계를 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y 나오고 여기다 대입하면 y 나오고 해서 해가 항상 두 쌍이 나오지. x가 2개니까 당연히 y가 2개 나왔겠지. 근데 얘는 밑줄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 x가 하나 있으면 y도 하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놈이 하나의 근을 갖는 반면식 D가 0이 되겠네. 짝수니까 짝수 반면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0.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6이냐?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이게 36이니까 A는 뭐라 마이너스 6? 뭐해라? 양수의 1을 밑에 실근을 가질 때 활용인데 이게 x 더하기 y가 2의 a 빼기 3 x, y가 a제곱 플러스 4 그럼 뭐 아까 합곱 형태인 거 그러면 x, y가 근인 새로운 2차 방정식 t제곱 빼기 2배 a 빼기 3의 t 플러스 5 a제곱 플러스 4는 0. 얘 두 근이 뭐인 거야? x하고 y인 거야. 근데 x하고 y가 실근이래. 실수래 실수.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t가 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 거지. 이렇게 풀어보지. 자, 여기까지 해서 연립 방정식 이 소개된 거고 옆에 아니네 활용 유형 15번의 연립적 방정식 활용 당연히 식 세워서 풀어라 그런 거니까 이제 너네가 해보고 이거는 다음에 이제 유형 14번이 여기 사이에다 껴놨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 저번 시간에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오늘 연립 방정식 중에서도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그거를 구분 나눠도 되고 아니면 여기처럼 연립 방정식에다 뭐 넣어도 되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공통근 문제라고 해. 공통근 자 공통근 문제는 공통인 근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어떤 방정식이 근도 되고 어떤 방정식이 근도 되고 이 공통근 문제는 알파라고 둔다. 알파라고 두고 풀면 돼. 공통근을 알파다라고 하고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649번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래.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0 하고 x제곱 3x 플러스 k는 0하고 자 이거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여기는 그냥 알파로 쏟아버렸구나 밑에 다 공통근을 갖는다 넣으면 그 공통근을 뭐라고 한다?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넣고 풀으라고 그러면 이 공통인 근 알파는 공통근이니까 여기다 대입에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에도 성립한다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0 하고 이쪽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도 2차, 밑에도 2차인 연립 방정식이 되네. 근데 2차는 그 전까지는 인수분해에서 삐리는 영꼴이 있다라 그랬잖아. 근데 이 공통근 문제에서의 연립 방정식은 공통근을 알파라고 준 다음에 대입을 해서 어떤 식을 만들고 거기에서 소거하기 쉬운 거를 소거하는 거야. 이게 소거하기 쉬운 거를 소거한다. 뭐 말이냐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문제에 따라 달라. 어쩔 때는 2차식을 소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1차식을 소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수를 소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문자를 없애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당연히 보통은 소거하기 쉬운 거를 소거하라는 말이 뭐냐, 내가 문자를 없앤 다음에 그 방정식을 풀 때 그 방정식이 쉬운 방정식이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 K 대신에 얘를 넣으면 얘가 몇 차? 3차 방정식이 되니까 더 풀기가 힘들잖아. 3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데 얘를 그냥 요 2창 자체가 K수가 똑같네. 그래서 이 2창을 없애버리면, 빼서 없애버리면 K 빼기 3의 알파, 그 다음에 3 빼기 K는 0 해서 어떤 1차 방정식 형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풀기가 더 쉬운 형태. 즉 얘는 K 빼기 3, 여기도 K 빼기 3 공통인수 이렇게 묶어지는 형태잖아. 그럼 알파 보호 반대로 묶어봤으니까 알파 빼기 2겠네. 그러면 마치 2차 방정식은 아니었지만 2차 방정식 형태니까 이거 해서 K가 3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면 된다고. 자, K가 3이다. K라는 문자가 3이면 공통인 근을 갖는다고.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3 넣으면 어째? 두 2차 방정식이 똑같아져 버리잖아. 당연히 똑같으니까 공통인 근, 얘인 근, 여기식도 만족하고 여기식도 만족하는 공통인 근이 존재하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K가 3이면 안 돼. 서로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옆으로 와서 알파가 1이야. 알파가 1이란 말은 공통인 근이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한 그 공통인 근이 1이었으니까 그 1을 다시 대입하려면 1 더하기 3 플러스 K는 0, 3K는 하나다. 마사네. K가 뭐라고 했으니까 마사. 여기 공통근까지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네. 그래서 이제 유형이 결국 해놓고 보니까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하더라. 근데 따로 알아둬야지. 풀이법이 달라. 소거하기 쉬운 형태를 소거하면 된다고. 저기 밑에 것도 이제 마찬가지. 6월도 2차 소거하면 1차니까 그래서 쉬운 형태고, 여기는 없는데 상수항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1차항을 없앤다든가 그런 내용들도 있어. 좀 옛날 과정이긴 하나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좀 유형 심화 이런 거 풀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2차항을 소거하는 게 아니라 소거하기 쉬운 놈 그런 걸 소거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자, 다음 이제 뒤에 94쪽으로 가서 유형 16번에다가 그래프를 써놓고, 얘는 학교 시험, 모의고사, 나중에 수능 이런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외워서 푼다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고 하면서 좀 풀어야 되고,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두 가지 형태의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서 너네가 직접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오메가 문제라고 그러죠. 오메가. 이거를 오메가라고 했고, 오메가 문제다라고 하고, 이 오메가 문제는 크게 x 세제곱은 1의 한항근을 오메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항근을 오메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이거를 이제 너네가 기억하는 거야. 거기 박스 안에도 뭐 정리가 돼 있긴 한데, 뭐냐면 일단 x 세제곱은 1의 한허근, 근이니까 첫 번째
그냥 K와는 성립해야 된다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와야 되고. 다음 한 허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허근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 1인데 1은 세제곱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 x 빼기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어디가 허근이요? 얘가 허근이잖아. 뒤에 거 앞에 0은 실근, 1은 실근이니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식. 얘 근이 오메가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한다고. 다음 얘 근이 오메가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의 근 허근이 오메가고 그 2차 방정식 근은 근의 공식을 풀었을 거니까 편레근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요 2차식에서 근이 이거니까 투근의 합 마이너스 1 투근의 곱 1 이런 식이 성립하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더라 그 말이야. 다음 오메가 제곱 거기 다섯 번째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여기를 오메가로 나눈 거지. 오메가로 나눈 거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고 그럼 오메가분의 1은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 파하고 똑같잖아. 여기 오메가분의 오메가 파하고 똑같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어떤 유도하는 형태. 똑같이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x 세제곱 넘어가니까 1의 세제곱은 0이고 인수분해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얘가 허근이니까 얘의 근이 오메가 파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투분의 합 1이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나누면 되니까 오메가분의 1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하고 이렇게 유도해서 하면 되겠고 결국 여기서 온 거잖아. 응? 이 밑에 있는 식이 다 여기서 온 거야. 얘도 여기서 온 거야. 그럼 두 개의 식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온 거라고. 얘의 근이 오메가인 거야. 자, 외우는 방법이야. 세제곱에서 1이잖아 1. 플러스 1이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당연히 투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투분의 합은 뭐야? 1이지 이게. 요 식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1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대표 문제 656.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여기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 x 세제곱은 플러스 1.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1은 0. 요 식이 성립한다고. 얘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하고 하나씩 넘기면 되잖아.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거면 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요거 둘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겨도 되고 뭐 상관없고 마일 얼마야? 마일 저기 밑에 658 이런 거. 자, x 세제곱은 마일에 한 허근이 오메가야.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 이게 성립할 거고 얘가 마일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오메가지 여기가. 여기 성립해야 되고 도어
정신 차려야지. 응? 자, 1마 오메가 1 플라 오메가 제곱 1마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대제곱 1 플라 오메가 대제곱인데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1마 오메가 1 플라 오메가 제곱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6개면 1 6개면 뭐 6개면 3개가 마이너스니까 1마 오메가 세제곱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더라고. 자, 1마 오메가 여기 1마 오메가 넘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가 넘어가니까 오메가 얘는 마일 얘는 2 똑같다 그랬죠. 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여기 2 그러면 숫자 4 플러스 오메가 몇 개 있어 지금? 6개 있네. 마이의 제곱이니까 1이니까 답은 4 662 해봐라. 662 662 빨리 해보시죠. 야, 누구로 하고 있냐? 개념을 왜 보고 있어? 개념 설명을 다 해줬는데 혼날래? FN을 오메가에 2F 플러스 1이라고 하자. F1, F2, F3, F19, F1이 뭐냐? N자에 1 넣은 거잖아.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나? 오메가 세제곱 2 넣으면 오메가 5제곱 3 넣으면 7제곱 9제곱 11제곱 이렇게 2씩 커지네. 19 넣으면 38, 39 이렇게 일단 먼저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게 성립할 거니까 얘를 바꿀 거야. 1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3개씩 없애라 그 말이야. i의 4제곱이 1이니까 i도 4개씩 없앴어. 3개씩 없애라고. 오메가는 9제곱 3개씩 없애면 1 다 없으니까 오메가 제곱 13이면 12개 없어지고 하나 남고 이렇게. 그러니까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얘가 반복하네. 맞아? 몇 개씩 반복하냐면 3개가 반복해. 이거 3개 이거 3개 종종종 그러면 3개 하고 어디까지니까 19까지니까 3, 6, 18 얘가 하나, 둘, 셋, 6개 나오고 제일 마지막 거 얘가 나왔는데 얘는 3개씩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3개씩 없으면 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이거 6개 뭉태가 6개 반복하고 1로 다 끝나겠지. 근데 얘가 뭐 지금 0이잖아. 얘가 뭐 0이요. 다 0이고 뭐
1 하나 넘었으니까 답은 이게 되겠네. 오메가 문제 중요하니까 연습 부지런히 하시고. 다음 옆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하고, 우리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미지수가 10보다 많아서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왜 구할 수가 없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아니 부정할 정 한문이야 한문.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 뭐를? 해를. 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x 더하기 y는 5. 응? 그럼 뭐? 5,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0, 105, 2분의 1, 2분의 10, 2분의 9인가? 2분의 1, 2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네. 우와! 그리고 자, 그래서 이 부정 방정식은 못 푼다고. 못 푸는데. 왜냐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풀 수 있다. 즉, 이 부정 방정식을 자연수다라고, x, y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딱 주어지면 풀 수 있네. 1, 4, 2, 3, 3, 2, 4, 1밖에 없잖아, 자연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 부정 방정식도,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부정 방정식도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정수 또는 뭐 자연수요. 여기 정수 또는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풀이법이 있어. 삐리리 곱하기 삐리리는 숫자꼴로 변형하면 돼. 삐리리 곱하기 삐리리는 숫자꼴로 변형하면 된다고. 대표적인 게 663. 자, 이렇게 식 자체가 x, y 곱한 거 하나 있고, 숫자 x 하나 있고, 숫자 y 하나 있고, 숫자는 0. 이게 대표적인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에 대해서 더하기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네. 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삐리 곱하기 삐리리는 숫자꼴로 변형하면 된다고.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x, y 빼기 4 마 3에 y 빼기 4가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지도록 써버리는 거야. 다시 전개하면 x, y 빼기 4x 빼기 3y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12 해주고 원래 있던 2 써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항상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식. x 빼기 3 y 빼기 4 넘어가니까 10.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10이 되는 걸 이제 찾는 거야. 근데 1, 10, 2, 5, 5, 2, 10, 1 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있지. 여기가 플라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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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x하고 y가 자연수라고 했다고. 자연수. 자, 얘가 자연수면 얘가 마일 될 수 있고, 여기 자연수인데 여기가 마 10이 될 수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마일이 될 수 있어. 이런 거는.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 공제. 그래서 양수만 해주면 되겠고, 그럴 때 x하고 이제 y를 구해. 여기다 3을 더하면 되네. x 빼기 3이 1이니까 3 더하면 얘는 4, 3 더하면 5, 8, 13. 얘는 4 더하면 되니까 14, 9, 6, 5. 그래가지고 더한 거에
18, 14, 14, 18. 다음에 뭐? 최대값이냐? 최대값 원했으니까 18. 664 마찬가지. x로 묶어서 1 빼기 y 빼기 1 빼기 y니까 1을 더하고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665도 통분해서 가세가세 하면 663 같은 식이 나오는 형태네. 지금 다 상중 위에 다 상중이잖아. 자, 근데 대표적으로 딱 보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온다 보니까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거를 바로 안 알려주고 우리 666 같이 방정식에다 딱 숨겨놔. x의 제곱 빼기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2m 플러스 2는 0. 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 두 근이 자연수다 이 말이지. 도전 뭘로 해보고 666 도전. 자고 있네. 응? 자고 있어. 자,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근데 이것도 봐봐. 투근 그러면 이 투근 이렇게 하면 되지. 투근의 합이 뭐냐? m 플러스 2고 투근의 곱이 뭐냐? 2m 플러스 2잖아. 그리고 m을 없애는 거야. 위에다 2배. 2알파, 2베타는 2m 플러스 4야. 빼버리면 알파, 베타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가 마이너스 2. 2. 뭘로 바뀌었어? 6로 바뀌었네.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숨겨놔.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2차 방정식 형태로 써놓고 풀어라 라는 형태로 숨겨놓는다고. 그래서 666은 알아놔야 돼. 안 그러면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 못 풀어. 그래서 별 붙여놓고 다음 유형 18번 마지막 우리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첫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꼴로 변형하는 거야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이게 쉽지가 않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꼴로 변형이 쉽지가 않으면 실근 조건 이용하는 거야. 실근 조건을 이용해 푸는 거야. 그리고 우리 667 실수 xy 밑줄 쳐놓고 9x의 제곱 6xy 2y 제곱 빼기 4y 플러스 4는 0. 자, 667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문자가 두 개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는 부정 방정식이고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요 꼴로 변형하면 된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 꼴로 변형하면 된다고. 그 꼴로 변형이 되네. 이게 보여야 돼. 6xy 플러스 y제곱 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 3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요 y제곱을 두 개로 나눈 거지.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였다고? 3x 플러스 y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0이니까 0이 나오려면 얘가 0 얘가 0 그럼 y는 얼마? 2 그 다음에 3x가 마이너스 y니까 x는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 밑에 거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냐? 응? 바꿀 수 있어 없어? 667은 너네들 이제 나중에 이 유형이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다 라고 알고 많이 해보면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꼴로 변형하는 게 눈에 보여. 이게 훨씬 더 쉬워.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안 보여 밑에 거 668도 안 보이잖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a의 플러스 b의 제곱꼴로 변형이 쉽지가 않아. 그럴 때는 여기 보다시피 실근 조건을 이용한다고. 자, 밑에 거 너네 한번 해봐야 되니까 밑에 거를 이꼴로 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고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그렇게 바꾸기 힘들다. 그럼 실근 조건을 이용한다. 그럼 실근 조건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얘가 한 문자 x에 관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럼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에서 판별식을 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9에 2y 제곱 빼기 4y 플러스 4가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이게 요 방법으로 풀면 바로 답이 보이는데 이거를 풀면 식이 복잡한데 얘 같은 경우는 1번이 바로 보이지만 그 밑에 문제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쉬운 방법보다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변형하는 게 보이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다고. 얘는 좀 복잡해.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하고 그 문자의 실근, 그 문자에 관해서 그 문자에 관한, 즉 x에 관한 이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이용하고 그러면 9y의 제곱 빼기 18y 제곱 플러스 36y 빼기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로 다 나눠지네.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지. y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0인 경우밖에 없어서 y가 2라고. 그럼 y가 2니까 다시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5x의 제곱 12x 이나면 8 빼기 8 플러스 4 플러스 3 얘가 3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아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동일하게 따르고 즉 우리 저번 시간 고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이어서 쭉 고차 방정식 열린 2차 방정식 공통분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부정 방정식 중간에 이제 오메가 문제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앞 단원에 있는 개념들도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 알고 그 프리포트를 다 구별해서 너네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단원이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이용해서 숙제 많네. 부지런히 숙제하시고 다음 시간에 8단원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건데 얘는 원래 중학교 2학년과에 있었어.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에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엄청 쉽다 이 말이지. 다음 시간에 한 단원 다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자고 있으면 뭐 한다고 쏙 지나가 버리는 거야.